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각 나라의 제도는 통치제도로는 뭐 있었니? 각 나라의 통치제도 삼성 육부. 그 다음에 각 나라의 토지제도 균전제. 군사는요 구경제였었고요. 세금은 조용조였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균전제와 구경제와 조용조는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제도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나머지가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 뭐가 제일 중요해? 균전제가 제일 중요했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균전제가 무너지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각 나라의 현종까지 했었는데요. 이 현종이 초반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에게 빠졌다고 했었죠. 며느리였던 양귀비한테. 자, 그래서 이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놓았고, 그 사이에 각 나라에서 지방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 나갔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절도사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절도사 중에서도 특히 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 반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었고요. 이 반란이 바로 안사해난이라고 해요. 안사해난. 절도사의 세력이 강화.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 나라에서 지방을 다스리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방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를 절도사라고 해요. 자, 이 절도사들 중에서 세력이 강했던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 당시 이 두 사람의 반란군은 굉장히 세력이 강해서 당나라 전체 군대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당나라의 현종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쳤어. 자, 그런데 이 안록산이 내건 조건은 뭐였냐? 양귀비를 죽이고 그 가족도 죽이고, 현종 당신도 황제의 자리에서 내리고 당신의 아들을 황제의 자리를 올리면 우리는 이 반란군을 무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고, 결국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사랑했던 양귀비를 죽였겠지. 자, 어쨌든 반란이 진압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요 안록산이 백내장에 걸려. 백내장이 뭐야, 얘들아? 눈이 하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막 무서우니까 자기한테 말도 없이 옆으로 오면은 그냥 무조건 칼로 베어버렸대. 그러던 과정에서 부하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안록산은 사사명에게 살해를 당하고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 이 반란 역시 당나라에서는 진압을 하지 못했고, 또 다른 절도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안록산과 사사명에 나는 진압을 하면서 이 혼란은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으니까, 자, 우선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을까? 농민들.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절도사이긴 했지만 이 난을 제압한 것도 절도사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 절도사들의 권력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절도사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갖게 돼요.
독자적인 세력이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절도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 그 다음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 이 사람들이 받은 이 균전들을 본인들이 전부 다 쓸어 모아. 자,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 균전제가 이렇게 장원제로 변화하고요. 장원제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 넓은 땅 안에서 자급자족 스스로 먹고 살고 하면서 거의 작은 왕국 같은 느낌이 된 게 장원이거든. 장원제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 부병제는 더 이상 균전제로 땅을 못 받으니까 군사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은 병사는 어떻게 모았을까? 돈 줄 테니까 군대로 와라. 자, 병사들을 모집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모병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업 군인들이 등장을 했고요. 잠시. 왜 그래? 왜 울어, 제이야? 맞았어요. 다시 시작. 자, 이렇게 병사들을 모집하는 제도로 바뀌었고요. 이 세금도 더 이상 이 균전제로 인해서 뭐 복식이니 노동력이니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진짜로 세금을 걷는 제도로 바꿨어. 1년에 2번씩 돈으로 세금을 내는 양세법이 시행이 됐어. 하지만 이렇게 바꿔도 결과적으로 이 장원제와 모병제와 양세법으로 모두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당나라 왕이 아니라 절도사야, 절도사.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돈이 없어. 당나라의 국가 재정이 부족해져.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을 때 한 나라에서 나라에 돈이 없을 때 한 무제는 무슨 정책을 했었니? 기억나? 어떤 두 개의 물건을 나라가 독점 판매했었죠. 소금과 철. 자, 그런데 여기 이때쯤 되면은 철은 더 이상 나라에서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졌어. 하지만 소금은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해져. 그래서 이 이후 당나라에서는 소금의 전매제도를 시행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당나라에서는요, 소금값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원래 기존 가격의 30배를 받았대. 그러면은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소금 뿌리는 거 있잖아. 한 요만한 사이즈, 이거보다 작은 한 이만한 사이즈가 한 마트에서 한 3,000원 하거든? 이만한 사이즈의 소금이 9만원이 되는 거야. 이러면 엄청 비싸지. 근데 그만큼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근데 너무 비싸.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소금을 불법으로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 요즘으로 치면은 뭐 불법 마약상 같은 느낌이지. 나라에서 팔지 말라는 걸 불법으로 팔았으니까 소금이 마약이 돼버린 거야,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불법으로 소금을 팔던 사람들 중에서 황소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그런데 당시 당나라에서는 소금을 불법으로 팔다가 걸리면 사형이야. 근데 이 황소가 팔다가 걸렸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렸어. 자, 이것을 황소의 난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 황소야. 성이 황씨, 이름이 소. 황소의 난. 자, 이 황소의 난 역시 당나라에서는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했고, 황소의 난을 진압을 했던 거는 황소의 부하였던 사람이 자기 대장을 대신하고 당나라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당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전충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 주전충은 오히려 본인이 권력을 잡고 본인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당나라 황실에 있는 황관들 다 죽여버리고 당나라의 문벌 귀족들 전부 다 자살시켰어.
강에다가 뛰어내리라고 해버렸대. 자, 이렇게 본인의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니까 부하들은 황제가 되십시오 라고 올리게 됐고요. 그 결과 이 주전충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해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가 이어지는 5대 19 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당나라는 멸망했지만 당나라는 그 당시 당나라의 최전성기 때는 전 세계에서 버는 돈의 3분의 1이 당나라에서 버는 돈일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또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봅시다. 당나라 때는 이때 북쪽에 있었던 뭐 돌궐족 같은 유목민족을 몰아내고 나서 당나라는 다시 한번 한나라 때에 이어서 비단길을 차지하게 돼. 그러면서 비단길을 통해서 서양에 있던 서양과 유럽과 이슬람 세력들이 당나라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당나라에는 굉장히 여러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동서무역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이 결과 당나라는 국제적 그리고 개방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전을 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당삼체라고 써 있는 거 보이니? 당삼체? 이 당삼체가 당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굉장히 국제적인 조각상이야. 보면 거기 낙타 모양 있잖아. 낙타 63페이지에 낙타 모양이 있는데, 이 낙타는 사막에서 사는 거였고 왠지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니라 저쪽 뭐 아라비아 쪽에 있는 문화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나라의 국제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단길이 다시 열렸으니까 당나라에서도 비단길을 통해서 서쪽으로 갔을 거야. 이때 서쪽으로 갔던 유명한 사람이 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현장이라는 사람은 스님인데 불경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인도인 천축국으로 갔어. 가서 불경을 들여와서 중국어로 번역을 했대. 인도에서 불경을 도입하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 현장은 이런 불교의 불경 중에서 3가지 부분에 대해 통달했다, 마스터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현장 3장이라고 불러. 우리가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그 삼장법사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려고 하니? 맨 처음에 손오공 데리고 인도로 가려고 하지. 서쪽에 있는 인도로 가려고 하지. 요 이야기인 거야, 요 이야기. 불경을 가지러 가는데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런 애 데리고 가는 거야. 자, 이래서 그 결과 당나라에서는 불교가 발전을 해. 우리 창문 좀 닫아줄래? 자,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곳이 장안이란 곳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국제 도시였어요. 장안은 당시 세계 넘버1의 도시였고, 장안에서 최고의 것은 전 세계 최고야. 아마 요즘에도 쓰이는 말인데 너희들 뭐 장안의 화제가 된 어쩌고저쩌고 들어본 적 있지? 그 장안이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전
전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화제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장안인데요. 이 장안은 세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학생이나 그리고 또 유학 온 스님들, 유학승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 장안성 자체는 또 계획도시였어요.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었고 건물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에 신도시 같이 건설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당나라의 문화가 당의 문화가 전파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당나라에서는요 또 여러 종교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비단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래 종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어. 이때 들어왔던 종교 중에서 우리 페르시아 할 때 배웠던 페르시아의 불교였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우리 나중에 배울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였었던 네스토리우스파 종교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당시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했대. 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전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이 발전을 했어. 그러면서 또 당나라에서는 또 어떤 문화가 발전을 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조 시간 할 때 배웠던 귀족들의 문화도 발전을 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수나라 배울 때 귀족의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어? 과거제를 통해서 귀족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했었죠. 근대의 귀족 문화가 발전했대.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요즘의 생활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처음 과거제를 시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올랐을 거야. 자, 근데 이게 과거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집, 부잣집, 귀족집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 유명한 학자를 스승으로 붙이고 뭐 아니면은 사람 과거 시험 출제위원을 선생님으로 붙이고 하는 등등 열심히 노력을 시켜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이 과거제도 귀족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역시 또다시 이 귀족들의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우리 전에 남조 배울 때 귀족 문화 어떤 거 있었니? 네, 글씨 쓰는 거, 그리고 시 쓰는 거, 그림 등등이 발전을 했대. 자, 이러한 귀족 문화는 이 뒤에 나오는 송나라나 뭐 원나라, 명나라 등등보다 이 당나라 때 가장 발전했었대. 당나라의 시가 최고래. 그래서 이러한 귀족 문화가 발전을 했었고요. 또 당나라에서 서양으로 전파된 것도 있었어. 자, 이 당시 당나라가 이슬람 세력과 있었던 전투였던 강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에게 패배를 했는데 당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때 얘네한테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종이 기술자가 있었대. 그래서 이 결과 종이가 서양으로 전파. 자,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 동양과 서양,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문화적인 격차가 되게 심했는데 이 종이가 전파되면서 이 유럽이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화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발전된 당나라의 문화는 이제 여기에 왔던 이런 유학생, 유학승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아시아 전체로 전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당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쓰는 글자를 배우고 당나라의 종교를 배우고 당나라의 제도를 배우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 당나라의 문화로 통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당나라 때 등장한 이러한 문화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요. 동아시아 문화권. 당의 문화가 동아시아로 전파.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 바로 중국에서 쓰던 글자, 한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 유교. 이 당시 중국에서 제일 발전했던 종교, 불교.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있었던 법, 무슨 체제, 율령까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동아시아의 공통된 요소가 되었고,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문화적 공통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잘 알면은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표지판을 대충은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상을 많이 섬기는구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불교 관련 유적지는 모두 남아있지. 불상 같은 거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볼 수가 있대요. 자, 이번 시간은 촬영은 여기까지만.